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예솔씨,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네, 오늘이 바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볼까요? 네, 규칙부터 확인해 볼게요.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익도 바로 볼게요. 네, 저희 팀에서는 김병진 매니저가 어제 미래 반도체를 도전했는데 20분 만에 6% 목표를 터치하고 더 올라서 최고 수익률 1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매니저의 갤럭시와 SM과 이창훈 매니저의 MDS 테크는 아쉽지만 목표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고 수익률 3.2%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팀의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 팀은 목표 주가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흐름이 꽤나 다 괜찮았는데요. 특히 정석일 매니저 굉장히 대단했던 게 이 TLB가 어제 방송에서 매수할 때가 가장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목표 6%는 달성하지 못했고요. 최고 수익률 4%,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와 최현덕 매니저도 2%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순위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김병진 매니저 홀로 손바닥을 추가하면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현덕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순위가 확 변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그럼 손바닥을 유일하게 획득했던 김병진 매니저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단독 1인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미래 반도체 소개하시면서 강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6%를 도전하신 건지 9% 도전할 걸 아쉽습니다.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네, 오늘 눌림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앵커님들이 조금 심장이 좀 작은 것 같다라고 저번 달에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 달은 좀 대범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29,000원대 초반까지 눌려주면 단타 매매 좀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를 좀 참고하셔서 눌림의 매수 가능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6% 도전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6% 도전하는 기업은요. 현재가 4,010원의 태성이라는 종목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미만의 이런 소형주인데 지금 PCB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 PCB 업체들인데 엄청나게 강하고 우리나라의 PCB 업체만 강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기업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얼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 PCB는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기판 업체들이 벌써 업황 턴어라운드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성이라는 기업은 PCB 업체들에게 모두 이제 PCB 습식 설비를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PCB 업체들한테 습식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 GPU 수요가 증대가 됨에 따라서 또 장비가 추가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음극재 동도금 장비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습식 설비에서 도금 관련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도 충분히 개발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는 작은데 수주 잔고도 좋고 탄탄한 기업이니까 6%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돌파 매수의 장인 노광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어제 공략했던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이 꽤 괜찮은데요. 이 기업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어제 매수를 했는데, 자, 어제하고 오늘 합치면 이제 6% 간 것 같습니다. 7.7% 갔네요, 그죠? 자, 이 종목은 오늘 전기차 종목들이 거의 잘 안 움직이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 대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제 그랬고, 이게 40만 원짜리인데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0만 원짜리 되게 무거운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40만 원짜리지만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돌파를 하고 있고 돌파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중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신규 종목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34,400원 포스코 엠텍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또 어제 했고
오늘은 또 포스코 엠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포스코 관련 그룹주죠. 사실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반도체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잘 가지는 않습니다. 잘 가지는 않는데, 일단 오늘 아침부터 이 포스코 엠텍은, 역대 최고급의 거래가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1조가 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원봉이 안 떨어지면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고점을 돌파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잘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오프 6%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채미팀의 차세대 에이스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도전할 기업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도전 기업은 현재가 18,020원에 매수하겠고요. 펜트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168360이네요. 168360. 펜트론이라는 기업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 펜트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3D 검사 장비 제조 판매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DDR5 전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에 와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최근 들어서 어떤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이 PCB 쪽과에도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 핵심 SMT 검사 장비를 또 생산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IT 반도체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2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약 90% 가까이, 한 87.5%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하반기로서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오늘 펜트론 9%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빈틈이 없는 매니저입니다. 철저한 분석 끝에 시장을 공략하는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공략했던 TLB가 지금 저점을 찍고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TLB는 제가 지금 이틀 연속 좀 편입을 했는데 당일에 좀 큰 급등세는 약했어가지고 목표가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입을 하고 나서 꽤 꾸준하게 우상향의 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좀 스폭 플러스 흐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DDR5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TLB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또 쇼티지가 더 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계속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최근에 계속 DDR5 쪽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DDR5 쪽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가는 17,930원입니다. 종목명은 아비코전자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비코전자는 이제 인덕터라든지 저항기를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류의 변화를 좀 방지하거나 아니면 흐름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DDR5 쪽으로는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DDR5의 또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DDR5에 대한 시세는 아직은 좀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이런 종목들 편입을 하고 있고,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는 가격이 무려 5배에서 6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3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하반기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좀 DDR5 출하량도 좀 확인해 왔더니 현재 비중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 관련된 종목들이 앞에서 한 차례 눌림 받고 나서 지금 급등세 연출하는 종목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비코전자도 최근 한번 눌림 이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맥점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코전자 다시 한번 한 6% 도전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흐름 이제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인덕터 저항기 제조업체로 DDR5 수혜주라고 합니다. 현재는 눌림목이고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아비코전자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달 우승자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제 도전했던 MDS테크 오늘도 매수 가능할까요? MD스테크, 네, 어제 일단은 편입했는데 상승 흐름이 나왔으나, 그리고 오늘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목표가 6% 잡아서 터치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MD스테크는 이제 엔비디아 충판, AI 충판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시장 상황 보다가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이제 신규로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6,300원에 대덕전자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그 삼성전자와 무려 40년 동안 같이 그 사업을 이어온 그 PCB 기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업황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어제 이후로 지금 기존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만 붙으면 오후에라도 충분히 수급 붙으면서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와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도 그 높은 자리에서 지금 20%, 13% 급등하듯이 최근에는 신고가 수급 들어놓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갔는데 대덕전자도 그 후보군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6%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두가 아는 실력자죠.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반도체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건데요. 현재가 1,667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그네틱스입니다. 어제부터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또 거의 뭐 상한가 가는 그 급등세, ISC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HBM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이 HBM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또는 공급하던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후공정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직접 하지만은 이 OSAT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후공정을 외주 주거든요. 그 외주를 받아서 하는 기업이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TSMC 같은 경우도 후공정을 외주로 주다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삼성 같은 경우도 후공정을 직접 하기 위해서 지금 후공정 캐파 키우고 있고, 근데 그걸 삼성과 하이닉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OSAT 기업들한테 그걸 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는 걸 본다면 시그네틱스가 개별주로서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도 훨씬 더 큰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 놓쳤다면은 지금의 후공정 OSAT, 그러니까 외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지금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그네틱스를 오늘 중에 6%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이 후공정 기업들은요, 결국 HBM 속에서 하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습니다. 세미팀에서는 반도체 2종목 그리고 2차 전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기업, 그리고 DDR5 수혜주, 그리고 리튬 수혜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369!